정확하게 이게 증여가 됐는지 신고를 안 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서 좀 어차피 지금 잘 모르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 넘어갈 수 있겠지, 그러면 안 되는 게, 증여세나 상속세 같은 경우는 세금을 이제 부과할 수 있는 게 이제 최대 15년입니다. 여기서 예외를 둬가지고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국세청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1년 안에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15년 전에 증여받은 거라도 국세청이 만약에 알게 된다면은 언젠가는 그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가산세를 따져보면은 엄청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올해 7월에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2년 정도 유예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확정인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대로 2년 유예가 될까요? 당연히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국회에 통과돼야지 실제로 이제 유예가 되는 건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연히 유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아직 남아있는 절차는 뭐가 있나요? 우선 지금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재위라고 심사를 통해서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은 이제 유예가 확정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크게 뭐 반대하거나 그럴 만한 이슈가 없는 것 같아서 이거는 유예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2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년을 유예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벌써 두 번째 유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4년을 유예하는 셈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과세를 하려는데 그 과세 인프라 자체가 지금 확보가 안 됐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해서 빗썸, 업비트, 뭐 그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을 하고 파악을 해놔야지 이제 과세도 활용이 되는데요. 그게 아직까지 미흡하다 보니까 이번 개정안에서도 자료를 제출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좀 더 확대하고 그 제출 의무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 안 하면은 뭐 과태료를 2천만 원까지 뭐 부과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확대를 해서 일단 한 2년 동안 그런 자료 수집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서, 아직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당장 과세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당장 이 상황에서 과세를 해버리면은 투자자들이 이제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보호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2년을 유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거랑 또 덧붙여서 이 국내 거래소에서 자료를 수집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정말 좀 특이한 자산인데요. 왜냐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코스피에만 상장이 되어 있는데, 비트코인은 동일한 자산이 미국에도 거래소에도 상장돼 있고 일본에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 거래소에 대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 그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것도 정부가 풀어가야 할 숙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암호자산 자동 정보 교환 체계라고 카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작년에 우리나라가 공동 성명을 해서, 이게 쉽게 말하면 OECD 국가 48개국이 같이 이제 가입이 되어 있고, 가입 국가 간에 자기 나라의 국적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 미국 거래소에서 한다면은 미국 거래소에서 수집한 정보를 저희한테 주고, 반대로 저희는 미국 거주자에 대한 정보를 주는 셈이죠. 이게 2027년부터 처음 교환을 하게 돼 있어서 거기랑 이제 맞물려서 아무래도 2년 더 유예해서 27년부터 과세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준비가 안 돼서 과세하기는 어려워서 유예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해외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자산이냐 아니냐, 미국에서도 ETF가 승인이 됐는데 그 전까지도 워낙 말이 많았던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해외에서도 그 과세가 아마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27년부터는 이제 과세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 때문에 미뤄진 거잖아요. 더 미뤄질 가능성 있을까요? 그래도 아무래도 27년에 그 정보 교환되는 게 26년 거래분에 대해서 서로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해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6년부터 이제 수집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부터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들로부터 그 수집된 자료가 그래도 2년 정도는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프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좀 특이한 자산이다 보니까 개인 간 지갑에서 개인 간 지갑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당연히 어떻게 알 방법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아직까지 좀 구멍이 많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가상자산이라는 거의 세금은 어떠한 기준으로 부과가 되나요? 양도세처럼 네. 내가 산 가격과 판 가격에서 이득을 봤다면 거기에 대해서 기타 소득이라고 해서 20% 세율로 세금을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제 세법 개정안에는 나와 있습니다. 기타 소득이라고 하면 보유세에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여기에는 보유세를 부과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뭐 주식 갖고 있다고 해서 뭐 보유세를 안 내듯이 보유세는 없고 순수하게 차익, 내가 매매한 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이하게 명칭은 가상자산이라고 해놓고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해놨는데요. 거의 좀 명칭이 이게 양도세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는데, 아무튼 현재까지는 어쨌든 기타 소득으로 부과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것도 좀 많이 바꾸고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그 가상자산을 매입한 게 굉장히 뭐 한 10년 전에 매입해서 장기 보유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매입한 가격, 그다음에 내가 양도 차익을 얻은 가격, 이렇게 해서 그 차이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건가요? 일단 개정이 안으로 따지면은 그 2025년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날 0시 1월 1일 0시 기준으로 취득 가격으로 보겠다라고 지금 개정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신 분들도 25년 1월 1일 기준으로 가격으로 하는 거네요? 그때 산 걸로 봐서 그 이후에 뭐 10%가 올라서 팔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언제 취득했는지 그런 자료도 없는 마당에 그게 본인이 입증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예 날을 정해서 그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혹시 그럼 코인도 증여를 하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그럼 당연히 저희가 네. 지갑에서 이동을 해서 줄 수 있듯이. 그렇다면 증여세도 신고를 해야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은 그 본인이 매매를 한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유예가 돼서 세금이 없는데요. 이미 그 전부터 상속이나 증여로 비트코인이나 뭐 가상 자산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세청 그 홈택스에 들어가시면은 가상자산 그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게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증여나 상속 같은 경우는 그 증여일 기준으로 앞뒤 한 달권에 4개의 거래소의 평균 고시한 가격을 해서 산정을 해서 얼마의 증여를 받았는지를 그거는 해서 충분히 지금 과세가 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아까 그 인프라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이게 증여가 됐는지 신고를 안 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서 좀 어차피 지금 잘 모르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 넘어갈 수 있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안 되는 게 증여세나 상속세 같은 경우는 세금을 이제 부과할 수 있는 게 이제 최대 15년입니다. 15년이 지나면은 부과를 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 예외를 둬가지고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국세청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1년 안에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15년이 지나서 15년 전에 증여받은 거라도 국세청이 만약에 알게 된다면은 언젠가는 그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가산세를 따져보면은 엄청 커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뭐 25년 전에는 다 팔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법이 지금 한다면은 25년 그날 가격으로 어차피 산 걸로 내 취득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팔아버려서 내가 없으면은 세금이 없죠. 세금이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 입장에서 절세 차원에서 뭔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비트코인은 부동산 가치 어떤 뭐 비과세나 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산 가격과 판 가격 단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라서 딱히 그 준비할 거는 없으시다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세금을 내더라도 차익을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뭐 준비할 건 없으실 것 같고, 저는 이것보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 좀 의아한데요. 양도소득세에서는 2월 과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뭐 쉽게 설명드리면은 1억을 주고 땅을 샀는데요. 이게 5억으로 올랐다고 가정을 하면은 5억 원에 팔면은 그 차익인 4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요. 그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6억까지 증여세가 없으니까 5억짜리 땅을 증여를 합니다. 그럼 증여세가 없죠. 그리고 이 배우자는 5억의 증여를 받아서 팔게 되면은 양도세 또한 없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막고자 증여를 받고 10년 안에 팔게 되면은 처음에 증여를 해준 사람의 1억과 실제로 판 5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게끔 하는 게 2월 과세인데요. 여기 이제 양도세에만 있는 겁니다. 근데 가상자산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 코인이 엄청 올라서 지금 팔면은 기타 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되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서 그 증여한 가격으로 바로 팔게 되면은 또 그 과세를 피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어떤 구멍이 될 수 있고 하나의 뭐 절세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해외 주식 같은 경우도 이거를 많이 이용을 하셔서 많이들 알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 2월 과세를 적용을 하게끔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올해 그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그 파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배우자 증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는 거 보시고 내년부터는 안 된다.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가상 자산에 대해서 상속이나 증여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뭐 주식이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가격이 뭐 떨어지거나 뭐 폭락했을 때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때 증여를 하면 아무래도 증여세나 그런 게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요. 상속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언제 사망할지 예측은 못하는 거니까 만약에 증여를 한다면은 그렇게 해서 그런 시기에 조금씩 증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과세를 한다고 할 때 비트코인을 이런 식으로 거래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 이렇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대부분 비트코인은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사고 팔고 하실 텐데 개인 지갑으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뭐 안 걸리겠지 그런 생각으로 하면은 언젠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포착이 되면은 과세를 할 수 있고, 이게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은 영원히 비트코인 그 가상 자산으로 갖고 있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현금화를 시키고 이 현금은 다시 어떤 부동산이나 재산으로 바뀌는 시점이 있을 텐데 그때 또 다시 자금 출처 조사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소득이 그만큼 없는데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났어? 라고 할 때 비트코인이나 뭐 그런 코인에서 나온 수익이라는 걸 본인이 밝혀야 돼서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도 만약에 코인으로 수익을 많이 보셔서 코인 판 거에 대해서는 세금은 없지만 어떤 그 돈으로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자금 출처 조사도 대비를 해야 된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가상 자산으로 수익을 본 걸로 다른 자산을 뭐 투자를 할 때 자금 출처에 대해서 그냥 가상자산, 가상화폐를 통한 투자 수익이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본인이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증빙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왜냐면은 중간에 아버지가 한 비트코인 10개를 지갑에 넣어주시고 그걸 내가 바로 팔아가지고 부동산을 샀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거래 내역을 충분히 본인이 입증을 해야 돼서 그거를 만약에 계획하신 분들이라면은 본인 소명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겁니다. 그냥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신 분이라면 그런 건 또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 채널은 이제 코인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이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촬영 오기 전에 봤는데 갑자기 비트코인이 엄청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많이 해서 좋은 투자 성과 얻으시고 지금 세금 없으니까 수익 잘 챙기셔서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